매일 아침 등교, 출근 혹은 집에서 기상하고 씻으면서 우리가 늘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에 다들 똑같은 화면이 비춥니다. 빨간 그게 아마 사과는 아닐 텐데요. 무엇일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쳐다보니 유튜브라는 삼각형을 꾹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내가 이 영상 왜 보고 있나 이 정신 차릴 때쯤 벌써 자야 할 시간이 찾아왔네요. 이럴 수가. 그럼 마지막으로 딱 이 영상만 하나 더 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국 발표인 지금 이 순간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찾아온 화학과 김민강입니다. 다들 신촌에서 친구들 기다리면서 혹은 코로나 이전에 강의관을 이동하면서 유튜브를 보신 경험 다들 없으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만큼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매력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 일반화된 공감을 일으켜보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가 어떤 녀석일지 그리고 내일의 유튜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유튜브 날 15년이 아니라 이 15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알고리즘에 늪에 빠지게 한 유튜브 넌 누구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유튜브 사실 페이팔 딸이에요. 네, 여러분, 유튜브가 2005년 처음 만들었을 당시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의 직원들인 채드 홀리, 스티브 천, 자베트 카림에 의해 창립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 유튜브의 첫 영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안녕, 난 동물원이야 하는 영상이었대요. 이렇게 날짜로 확인해 보니까 결국 16년밖에 되지 않은 유튜브의 역사, 새삼스럽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나는 살구야, 구글이랑 살구야. 네, 플랫폼 시장 TOM을 선점하고 있는 유튜브는 그럼 페이팔의 지속적인 성장을 일으켜서 지금의 시장을 형성하였는가? 아닙니다. 2006년 이 구글이 인수해서 4년 동안 적자를 겪었던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2010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이 플래시 플레이어 영상 재생 기술에 따른 그런 서버 트래픽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되었던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던 서비스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 공급처를 찾았지만 이 확실한 수요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나 수익적으로 당장은 눈앞에 이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리고 그 당시 개발진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것을 일했는지 이 여러 가지의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물론 지금 와서 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글이 유튜브를 먹여 살렸다라기보다 지금은 유튜브가 구글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빅데이터 수집과 여러 시장 활용에 있어서 그리고 확장에 있어서 유튜브는 어마어마한 구글의 예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구글이 유튜브랑 살 거야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유튜브의 시청 타겟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영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걱정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보는 영상이 계속 추천 영상으로 뜨니까 이 젊은 세대만 좋아하고 기성세대에게는 자극적인 소재가 우려되는 플랫폼이 아닐까. 혹은 이 어린 친구들에게 우려가 되는 영상들이 많다라고 판단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유튜브 키즈나 오히려 올드 유저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찾게 하는 그런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특정 연령을 주목해서 타겟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알아서 바이럴 된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진 유튜브 시장을 두 눈으로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튜브에서는 현재는 미국에서만 운영 중인 유튜브 TV 서비스와 광고 스킵, 여러 가지 이슈와 패러디를 낳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뮤직, 영상 등을 백그라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자동 추천을 해주는 뭐 알고리즘적인 서비스가 뮤직 어플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제거나 유튜브만의 자체적인 오리지널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프리미엄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막상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프리미엄화된 느낌은 받기 어렵고, 다만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했던 유튜브 시장에 부분 유료화 가능성을 미래적으로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료는 뭐 저희가 보고 있는 광고 이런 것들을 제외한 무료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얼마나 유튜브를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가장 클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현지 최적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구글의 데이터와 당시에는 혁신적이었던 빅데이터 활용 광고 매칭, 그리고 비용 대비 확실한 타깃 마케팅 등이 바로 이러한 예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프로슈머라는 말이 가장 먼저 생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동시에 영상을 배포하는 사람이자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전문 프로듀서가 아니라고 해도 가능한 거랍니다. 하지만 최근 분명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도 커버린 이 비대해진 몸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특정적인 거에 집중하다는 것보다는 다른 플랫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틱톡이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비해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느낌을 결국 소비자는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에 집중하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 집중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저들이 그래서 더 이탈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슛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뭐 틱톡으로 간다든지, 오디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스푼 라디오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과 1인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수요의 증가는 확실히 유튜브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올드미디어인 케이블 TV와 지상파 방송의 많은 부분이, 그리고 광고 등이 유튜브 시장을 함께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그걸 되게 체감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뉴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자막으로 이 영상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면서 새삼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외 여러 규제 등이 1인 미디어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 신원이 확실하지 못한 불분명한 이들이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어디까지가 연기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알 수 없고, 되게 좀 시장에 대한 팩트 체크도 안 되고, 좀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정말 말 그대로 홍수다, 정보는 맞냐라고 우려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논란과 확실하지 못한 유튜브의 포지셔닝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 이미 레드오션이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점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스앵님 믿으면 될까요? 네, 유튜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저희는 믿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닐슨 코리아에서 조사했던 2021년 4월 국내 PC 웹사이트 접속 순위를 한번 지표를 보자면, 국내 검색 포털 공룡이라고 불리는 네이버를 빠른 속도로 쫓고 있는 구글, 그리고 이미 구글을 넘어선 검색 포털 유튜브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외의 사이트는 더욱더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쉽게 이런 검색 포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증가폭의 원인은 하지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점점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튜브를 더욱더 검색 포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릴수록 증가한다. 이 말은 즉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회로 나와 이러한 소비층의 중심이 된다면 이미 기존 검색 포털들이 유튜브에 충분히 밀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아직 졸업을 하진 못했지만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여전히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튜브 코인 탑승하고 있습니다. 캉터리 TV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적 소지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최근 추진 중인 모든 영상에서 광고를 봐야만 하는 환경이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제화시키는 방향에 비해 프리미엄 서비스가 정말 프리미엄하진 않다는 생각, 이거 저 역시 절대적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료화를 하는 것에 있어 어느 정도 몸집이 커졌으니 이제 돈 내라 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사실 조삼모사처럼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실제로 유저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유료화를 할 것이면 그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발전적인 모습을 유튜브는, 구글은 제공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점에 공감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이 기존 시장의 공급자들이 다른 시장을 살피게 될 것이고, 이제 사실은 예전처럼 더 이상 유튜버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어버리는 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솔직히 없거든요. 대체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여전히 레드오션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확실한 포지셔닝을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를 설득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유튜브가 유일하지 않고 이미 틱톡 등이 유튜브 다운로드 수를 뛰어넘었다는 그 지표만 보아도 유튜브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쇼츠 등을 통해서 부분 인정하는 것 같진 말이에요. 이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영상의 홍수 속에서 그러면 물론 갑자기 너 변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유튜브, 우리 아이 사춘기 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의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살짝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이 소비자에게만 이 숙지가 넘어가는가? 아닙니다. 공급자인 유튜브 역시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유튜브는 현재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저희 이 오픈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5세에서 44세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남녀 비율로 보면 60%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은 타겟은 25에서 44세가 남성, 25세에서 44세 남성이 이 가장 많은 타겟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떤 것 때문에 영상을 보느냐를 살펴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들 중에 27.8%가 유튜브를 이용한다는데, 그 소비 이유로는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뭐 게임, 기획 촬영물, 셀프캠에 뭐 일상 브이로그, 그 외 라이브 방송 등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사실 유튜브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장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 생산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뭐랄까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보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오다 주었어, 너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줄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 자체로서의 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네이버를 압도할 검색 괴물이 되기 위해서는 검색을 하는 젊은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네이버보다 더 유튜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적화시킨 UI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라이브 커머스 혹은 광고 등을 보다 공격적이고 혹은 불편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수비적, 이런 공격과 수비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공급자 최적화시킨 매칭 시스템, 이런 것들을, 물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보다 구글이나 유튜브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내일의 유튜브가 활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어제의 유튜브, 오늘의 유튜브, 그리고 내일의 유튜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던 여전한 블루오션 유튜브 시장을 활용해 제 행복이란 가치를 찾기 위한 선한 영향력 배포자 캉토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일의 유튜브는 정말 제 생각처럼 바뀔까요? 그런 기대를 해가지고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했던 저는 연세대학교 화학과 김민강이었습니다. 뉴미디어 수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의 유튜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했던 뜻깊은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는 내일 어떤 모습일까요?